손흥민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오늘 완전히 처음 경험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선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에 열광하더니 이내 중국 대륙에 우선적으로 손흥민 공포증이 퍼졌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라운드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합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완파했는데요.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A매치 5연승을 노립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한국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원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0대1로 패한 2017년 창사 참사 당시에는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중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전성기의 손흥민이 중국 대륙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에 중국 팬들이 수백 명 몰릴 정도로 손흥민은 화제의 중심입니다. 중국은 경기를 보고 즐길 때는 좋았지만 막상 손흥민을 적으로 만나 막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만큼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선수이며 중국 언론도 손흥민 경계주의보를 내리고 중국 대표팀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매체 사커 차이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선수는 대체 누구인가? 이 언론사는 한국전 중국 대표팀의 승리는 더 어려워졌다. 한국 대표팀 23명 중에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슈퍼스타가 팀을 이끌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뛸 왼쪽 윙어 포지션을 막아야 하는 중국의 오른쪽 풀백이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어차피 개인 역량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중국 수비 전체가 하나 돼서 손흥민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특히 오른쪽 풀백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커 차이나는 손흥민을 막아야 하는 오른쪽 풀백이 관건이다. 한국전 3백을 설지 5백을 설지 양코비치 감독의 선택이 관건이다. 5백을 선다면 중앙 수비수 3명이 나와야 한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패닉에 빠진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밀집 수비를 펼치다가 한 번의 공격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핵심 공격수 우레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커 차이나는 역습에서 우레이의 스피드와 개인기는 한국전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 대표팀은 최종 훈련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했을 만큼 비상하다. 양코비치는 한국전 특별한 전략을 짤 것이고 중국은 마지막까지 포메이션을 비밀로 할 것이라며 한국전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중국은 타이트한 거친 축구로 한국을 압박할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거친 축구로 한국을 괴롭힐 공산이 크고 안방에서 경기하니 더 도끼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당초 복수의 중국 매체는 한국전은 비기기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며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막상 경기가 다가오니 마치 고양이 앞에서 패닉에 빠진 쥐가 극도로 흥분하며 겁이 없어지는 현상처럼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각의 몇몇 저명한 축구 전문가들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사실상 처음 경험하고 손흥민만을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있으나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완전체로 진화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를 중국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강인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강인은 중국이 처음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선수라며 아시아 축구 명가인 한국에서조차 전에 없던 선수라며 중국을 상대로 확실한 차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말 그대로인 게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인 한준희 위원은 이강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축구사에 많은 플레이메이커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강인은 이 모든 선수들의 능력을 조합한 것 같은 선수이다. 이미 대표팀에는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을 포함 황희찬과 조규성 등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를, 조규성은 제공권을 앞세운 힘싸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앙을 겹겹이 쌓을 상대의 밀집 수비를 쉽사리 뚫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할 수 없는 창의적 패스와 돌파가 더해져야 작정하고 지키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의 활용정점입니다. 이미 유망주 단계를 넘어 핵심 중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은 내려선 수비진도 개인 전술로 단번에 뚫을 수 있는 한국 축구가 이전까지 보유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중국 전문가 왕웨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강인의 두 눈이 밀집 수비를 뚫는다. 김대길 KBS 해설위원은 밀집 수비를 뚫기 어려운 이유는 수비수들이 앞 공간을 다 포기하더라도 뒷 공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비는 앞에 보이는 공격진만 막으면 된다. 하지만 이강인은 좋은 궤적과 속도의 킥력을 갖고 있어서 얼마 없는 공간에도 좋은 패스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수비수들은 앞과 뒤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열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높은 퀄리티의 패스를 갖고 있다. 아시아 팀을 상대할 때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고전한 적이 많았던 한국 축구인데 이강인이 있기에 앞으로는 공략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강인의 가치를 높게 분석했습니다. 즉 이강인이 존재하는 한 중국이 목표로 하는 역습도 쉽게 나설 수 없습니다.
이강인을 상대로 밀집 수비 대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 이강인의 두 눈은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나는 순간 이강인은 그 공간을 보고 패스를 할 것이며 중국은 이도저도 못하는 패닉 상태를 경험할 공산이 큽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수들에게 강조하는 요소는 자유입니다. 공격 지역에서 스스로의 창의성과 능력으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개인 기량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강인은 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창조성으로 공격 라인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골을 넣고 수비를 끌고 다니는 손흥민, 오프더볼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이재성, 중앙에서 중심을 꽉 잡아주는 황인범,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골을 넣는 조규성 등도 중요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강인이야말로 중국이 처음 경험하는 선수입니다. 중국 대형 커뮤니티 웨이보에서는 이강인에겐 거친 태클도 소용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낮고 공을 잘 다룬다는 것이고 또 볼을 받기 전 주위를 두세 번 가량 살피는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기에 태클하면 이강인과 공은 사라지고 없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중국 수비 수준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복입니다. 그는 선수 생활의 스토리마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올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떠오른 이강인일 겁니다. 지난 7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프로축구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며 연봉이 10배 가까이 뛰어 약 57억 원이 됐습니다. 10월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돼 군 복무도 면제받았습니다. 10월 26일엔 AC밀란과의 경기에서 본인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골이자 승리 쐐기골을 넣어 PSG 홈팬들의 폭발적 연호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10월 29일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음바페의 득점을 도우며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유럽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을 포지션별로 선정, 2주의 베스트 10위를 발표했는데 이강인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7세 때 KBS TV의 인기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 때부터 천재적인 축구 신동으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이강인의 천재성은 어렸을 때 이미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즉 슛돌이에서 하던 플레이를 성인 무대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최근 국내의 한 관상 전문가는 이강인의 관상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슛돌이 시절 얼굴은 이마가 둥그러 많은 것을 받는 이마였다. 이마는 하늘에 복이 내리는 마당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마가 편편하다. 인상은 사는 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짐작건대 그의 10대 시절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 유학을 떠났으니 어린 나이 타지 생활이 어디 녹록했겠는가. 나름 실력을 잘 쌓고 인정받기도 했지만 프로팀에 와서도 행복하지 못했다. 발렌시아 감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벤치에 앉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소속팀에서 공짜로 방출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런 부침을 견뎌내며 그는 본인의 약점을 교정하고 마요르카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마침내 PSG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축구 이력이 본인의 갈증을 채울 만큼은 아니었기에 이마에 그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강인이 이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대표팀에서 활을 날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